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도 반갑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단, 제주도는 바다 건너기 때문에 해외로 칩니다. 해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따뜻한 지역인 부산에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 해서 지금 바짝 긴장해가지고 내복을 지금 2개를 껴입고 왔더니 지금 땀이 뻘뻘 나고 있어서 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서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으시는데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운동을 안 하고 못하는 직업이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만 잘 따라 들으시고요. 서양 속담에도 의사 말을 들으면 오래 살지만 의사 하는 대로 따라하면 일찍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제 기본 강의를 좀 해드릴 건데, 그래서 기본 강의는 원칙론적이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분이 지금 접속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왜 접속하시는지 사실 저는 알아요. 제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차이과대학 김선우 교수님이 출연하신다는 예고를 듣고 접속을 하셨죠. 모를 줄 압니까? 우리 김선우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유도 국가대표 선수를 잠깐 지내셨고요. 그때 아마 다리 부상이 있으셔서 유도 선수로서는 끝까지 올림픽 메달까지는 진행을 못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리 쪽에 재활을 하시면서 이 아픈 사람들의 운동에 소중함을 그때 느끼셔가지고 이제는 교수님이 되셔서 차이과대학 통합의학대학원에 지금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바디스마일이라고 하는 단체, 거의 연예인급이십니다. 나중에 앞에서 시범을 보이시겠지만 그런 쪽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선우 교수님은 실기 강의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본적인 운동의 어떤 요점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그 다음 김선우 교수님 강의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가 화면에 떠 있죠. 예, 운동요법. 김 교수님, 제 강의 중에 또 첨언하실 내용이 있거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 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신체 활동하고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운동 좀 하세요 그러면 교수님, 저 하루 종일 일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운동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림을 보십시오. 사람이 몸을 움직이는 모든 걸 우리 숨쉬기 운동까지 해서 그런 걸 신체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체 활동 중에서 상당히 그 몸 움직임의 강도가 좀 세고 나름 세고 땀을 흘리고 아이고 내가 좀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정도로 몸을 움직일 때를 국한해서 우리가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신체 활동과 운동은 다르다. 글자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몸에 미치는 효과도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신체 활동의 경우에는 계속 지속이 돼서 피로가 누적이 되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면 건강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그림은 당뇨병 학회 공식 슬라이드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빠진 게 있어요. 저는 운동을 지금은 규칙적으로 안 합니다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자전거가 4대가 있거든요. 혼자서 낙동강변에 자전거도 탔고 다른 운동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좀 운동을 했었어요. 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 삶의 기쁨을 느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우울증이 좋아져요. 맞죠? 어두운 방 안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땀을 흘리고 자기 몸을 움직이고 근육의 힘이 늘어나고 하는 것을 사람이 느끼게 되면은 우울증에서 벗어나요. 삶의 활력이 좋아지고 우리 세상살이 하는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지가 강해질 수 있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세가 80, 90세가 되신 어르신들이 병원에 올 때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뭘까요? 잘 못 걸어요. 뭘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왜 못 걸어요? 다리에 근육이 약해져서 그래요. 제 말 맞죠? 여러분 체중이 전혀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리 쪽에 근육이 튼튼해지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가벼워진 건 아니에요.
느낌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되는 노쇠가 오게 되는데 쭉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량을 불려놨을 때는 80, 90이 돼서도 거뜬하게 걸어 다니고 모든 할 일을 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노화를 극복하는 의미까지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요거는 영어가 많아서 넘어갈게요. 유산소 운동은 좋다. 당뇨병 1형 당뇨, 2형 당뇨에도 다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영어가 많네요. 이 뒤에 나옵니다.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근력 운동은 아령을 든다든지 역기를 든다든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근육이 불어나는 거. 그런 걸 우리 근력 운동이라 그러고 옛날에는 당뇨병 환자들은 가급적 이런 용을 쓰는 근력 운동은 피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기본적으로 2형 당뇨병에서 병태 생리에 직접 좋은 효과를 주는 것은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도 할 수 있는 당뇨병 환자분들은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근력 운동도 중요하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우리 교수님께서 이 유연성하고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자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실험 강의를 해 주실 건데 나중에 오늘 모든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 한번 그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균형 감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발을 들고 한 발로만 서가지고 여러분이 몇 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는지 시간을 한번 재보세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24시간 내내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오케이. 1분 이상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두 눈을 감고 한번 서 있어 보세요. 몇 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는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최소 2, 30초 이상 서 있지 못하는 분들은 과거에 살짝 머릿속에 중풍이 치고 지나간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균형 잡는 거는 텔레비전의 뉴스를 저녁에 보면서 한 발 들고 서서 들어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된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좌업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좀 앉아서 일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건강에 좋지 않다. 몇 년 전에 영국의 학회지에 나온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영화를 보는 편수가 많아질수록 일찍 죽는데요. 그 앉아서 보잖아요. 영화를.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작업 시간은 줄이고 일정한 시간 30분에서 50분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몸을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늘 나오는 이야기고 나중에 우리 교수님 강의에도 뒷부분에 이야기가 있어요. 언급을 해 주실 건데 특별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운동을 할 때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근데 나중에 또 쭉 설명을 해 주실 건데 다치지 않아야 되고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 사고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발 같은 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환자분들이 지금 현재 내 몸에 어떤 합병증이 어느 정도로 생겨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아느냐?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주치의사 선생님들이 아세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종목을 어느 정도 세기로 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치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운동부하 검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운동을 견디는 거 하는 것을 본 건데 나이가 많고 당뇨병을 오래 앓았고 그 다음에 혈관의 합병증이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교수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실 거예요. 유산소 운동은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고 아까 근력 운동 이야기를 했는데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 측면에서 보면은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2배 정도 강합니다. 혈당은 조금 더 떨어집니다. 단기간에 혈당은. 유산소 운동의 종목입니다. 1, 2, 3,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는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4단계는 여러분들이 수업료를 내고 상당한 기간 배워야 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렇다고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근력 운동 아까 말씀드렸고요. 유연성 균형 감각 운동 말씀드렸고 운동을 할 때는 특히 지금 이 자리에는 소아당뇨, 일형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당뇨병 환자는 특히 치료받는 당뇨병 환자는 절대적으로 저혈당을 피해야 됩니다. 저혈당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혈당을 재서 최소 100은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대략 300을 넘어가면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250에서 300 사이는 케톤을 체크를 하라고 돼 있는데 컨디션이 아주 좋으면 가벼운 운동은 괜찮은데 250 이상은 무리한 운동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 수치가 제일 높은 시간은 2시간이 아니고 1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략 1시간에서 2시간의 혈당이 제일 높거든요. 그 시간에 운동을 시작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혈당의 위험이 제일 적다. 그죠? 적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혈당이 100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럼 못하느냐? 뭘 드시고 하라 이야기입니다.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을 드시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시라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요거 1시간에서 3시간 요거 좀 봐주시고요. 합병증 동반시 주의사항, 신증 말기 신질환, 합병증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낫겠죠. 요거는 다음에 의사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상의를 하시라는 뜻에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오늘은 서울이 지금 이 시간은 별로 안 춥더라고요. 지금 제가 땀이 계속 나네요. 그 발열 레이하고 일반 레이하고 두 개를 지금 입었더니 그 겨울 한참 추울 때 여러분들 어르신들 보면 아침 식사 전에 새벽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 전날 저녁에 드신 약물의 효과 혹은 저녁에 맞은 인슐린의 효과가 남아있는데 아침에 식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혈당은 식사 때까지는 정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겠죠. 근데 또 그때 또 하필 운동을 등산을 하신다고. 이 추운데 길이 얼어 있는데, 그죠?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정도를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일상생활에서 운동하는 팁이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저희 대학에 저하고 친한 체육대학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잘생기셨어요. 젊었을 때 씨름을 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만기 교수님인데, 저하고 되게 친해요. 골프도 한 번씩 치고 막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소탈하고 되게 좋으세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집안에 당뇨병이 좀 있어요.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친척 중에 몇 분을 제가 이제 제 환자분으로 치료도 하고 그래서 되게 친해져 있는데, 이만기 교수님하고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세미나를 했어요. 뭘 했는가 하면은 저희 당뇨병 환자들이 운동을 좀 오래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제 환자들 중에 운동을 잠시 하는 분들은 있는데 오래 지속적으로 제대로 효과적인 운동을 하는 분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잘 없죠. 왜 안 해요? 이만기 교수가 그러시더라고. 박 교수,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운동은 군대 가보면 아침에 밥 먹기 전에 구보하는 건 다 운동인데 걔들은 단체 기합으로 생각한다고. 그죠? 운동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목적성이 있어도 사람이 똑같은 동작을 매일같이 반복을 하게 되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맞죠? 그래서 이만기 교수는 그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체육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엘리트 체육이 있고 사회 체육이 있다. 엘리트 체육은 자기래요. 한국 챔피언 되는 거. 그죠?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 그건 엘리트 체육이래요. 그건 일반인들이 그거는 따라오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말아요. 사회체육은 일반인들이 하는 건데 사회체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재미있게 해줘야 된다. 사람이 재미를 느껴야 운동을 오래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만기 교수가 당뇨병 환자들이 그렇게 운동을 안 하면 탁구를 시키되 1,000원짜리 내기를 시키래요. 여러분 그 1,000원 얼마 안 되죠. 그런데 한 2-3번 잃어보세요, 여러분. 재벌의 회장님도 얼굴 벌게집니다. 3,000원 잃었다 그러면. 그거 다시 딸라고 그 다음날 또 하고 그래요.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이렇게 운동하는데 여자분을 한두 분을 넣으래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한대요. 그런 효과가 있다. 체육을 경영하는 교수님들이 그걸 아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운동을 선택을 하신다고 이렇게 한다면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그 운동의 재미를 느끼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재미를 부여를 해야 되고 조금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운동하는데 재미를 느끼도록 노력을 좀 하시라. 그렇게 해야 그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우리 김선우 교수님 같은 분하고 매일같이 운동할 수 있다면 저도 할 거예요. 저도 챔피언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전거 팀은 여러분들 뭐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뚜르 드 프랑스 같은 뚜르 드 프랑스는 이제 프랑스에서 하는 자전거 경주인데요. 프랑스 일주를 하는 경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전거 경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2주 동안 미친 듯이 달리는 겁니다. 24시간 내내서 뭐 2주 동안 달리는 건데 팀입니다. 노보 노디스크 팀이라 그래서 여기 보고 있는 여러분 네 분의 선수들은 실제 프로 자전거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4명 다 소아당뇨병입니다. 소아당뇨병이라서 인슐린 치료를 받으면서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 자전거의 세계는 무섭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승을 하고 하는 건 아닌데 항상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정도의 성적을 유지를 한다.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거의 초인적인 능력입니다. 이게. 늘 건강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의 아주 재미있고 예쁜 강의를 제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선우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박정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힘들어요. 그래서 하려고 마음은 먹지만 이게 건강에 좋은 건 알지만 안 하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나가서 운동 연구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뭐 별별 재미있는 운동들을 다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우면서도 좀 재미있고 아까 유산소 운동 중요하다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유산소를 포함하면서도 약간의 한 30-40% 정도의 근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산소성 근력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산소성 근력 운동은요, 말 그대로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시키면서도 어느 정도의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몸이 활발하게 대사 기능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운동인데요. 너무 높은 강도의 운동은 쉽게 지치고 또 고강도의 운동은 근피로를 쉽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을 너무 급격하게 저하시킨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우리 환자들분한테는 중강도, 중간 강도 정도의 유산소성 근력 운동을 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바람을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공기 배구 하는 거를 방송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게 재밌다고 너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를 해볼까 했는데 여기 공간이 좀 비좁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비닐봉지 하나 이렇게 묶어서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이따가 그것도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당뇨 환자들이 건강하게 호흡과 그리고 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혈당 조절 그리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함으로써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시킬 수 있는 유산소성 근력 운동이 무엇인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한 3-4가지 정도 준비했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각오하시고 따라오셔야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앉아서 하는 운동인데 제가 요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하는 운동인데요. 사실 우리가 TV 보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푹신푹신한 소파 말고요. 이렇게 좀 딱딱한 이런 의자에 앉을 시간이 있으시면 항상 습관처럼 이 동작을 해보세요. 우리 몸속에서 가장 큰 크기의 근육은 허벅지 근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골반, 등, 복부 등의 여러 가지 근육들이 붙어서 이 큰 허벅지 근육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동근으로 허벅지 근육을 쓰면서 협력근으로 골반과 복부, 코어에 있는 근육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유산소성 전신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주 쉬워요. 그냥 걸으시면 돼요. 걸으시는데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한 반 정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허리를 곧게 펴시는 거예요. 내 허리를 곧게 펴서요. 자, 걷는데요. 손발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나, 둘, 하나, 둘,
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릎이 내 배꼽 위치까지 올라와 주면 너무 좋고요. 허리를 반드시 곧게 펴셔야 돼요. 등을 이렇게 구부리고 하시면은 코어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허벅지 운동량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가슴을 쭉 펴주시고 턱은 가볍게 당기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자, 교수님 어떠세요? 힘드시죠? 네, 허리를 딱 펴고 걸으시다 보면 허벅지에 자극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대퇴직근이라는 중앙에 있는 큰 허벅지 근육하고요. 그 다음에 양 사이드의 골반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까지 한 번에 쓰면서 몸을 계속 움직이니까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땀이 나기 시작하고 막 호흡이 차기 시작하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이긴 한데 근육을 적당하게 써줄 수 있는 것을 유산소성 근력 운동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게 실내에서 우리가 TV 보면서 또는 식탁 의자에 앉아있다가 디저트를 먹고 죄책감이 들 때 이럴 때 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체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 많이 걸었다 하고 잠깐 쉬시는 거예요. 잠깐 쉬시는데 한 30초에서 1분까지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걷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루에 5번 정도를 걷는 거예요. 그럼 총 5분인데요. 이 5분의 노력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혈당 수치를 운동 전, 운동 후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혈당 수치가 무려 60 이상 떨어지는 효과를 봤거든요. 그런데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 기능과 폐 기능이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증진되어서 혈류의 속도라던가 아니면 근육의 발달에도 기여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도구 없이 앉아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과 부부끼리, 형제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할 수 있는 편안한 운동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걸을게요. 1분 됐죠? 자, 한 번 더 걸을게요. 잠깐만요. 지금 네. 방통위에 계신 분들이 몸의 교치성이 좀 없으셔가지고 네. 오른쪽과 오른팔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몸의 교치성은 이렇게 엇갈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왼발이 올라가면 오른쪽 팔을 네. 이렇게 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훌륭하신 지적인데요. 이 골반은 견갑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칭으로 체중을 지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약간 뭐라 그러죠? 우리 코미디언에서 영구인가요? 영구걸음이 되는데, 자, 이거를 교대로, 자, 팔다리를 교대로 이렇게 체크해서 올려주시게 되면 골반의 중심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허벅지 근육을 잘 쓸 수 있고 척추의 안정성이 증가됩니다. 자, 근데 저는 벌써 땀이 나거든요. 저는 교수님처럼 내복 2개 안 입었어요. 내복 안 입었는데 땀이 너무 나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허리를 곧게 펴시고요. 곧게 펴시고 저희 우리 1분을 목표로 한번 걸어볼게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요. 30초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일단 1분을 목표로 시작해 볼게요. 허리를 곧게 펴고 턱 당기고 다리를 배꼽까지 올리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편안하게 걸으세요. 내가 앉아서 자, 어디로 간다 하는데 산책하는 기분으로 자,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벅지가 무겁고 뻐근하고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도 얘네들이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근육들이 일을 함으로써 내 몸속의 포도당이 쭉쭉 떨어지는구나 생각하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하나, 둘. 다리가 안 떨어지시는 분들은 5cm부터 시작하세요. 5cm부터. 허리가 안 펴져요. 허리를 먼저 펴고요. 다리는 1cm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1cm부터. 자, 허리를 먼저 펴셔야 돼요. 허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는 들 수 있는 만큼 들어 올리면 이게 점점 코어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높이가 점점 높아집니다. 허리를 편 상태에서요. 아, 우리 교수님 너무 잘하셔서 제가 숨이 차갖고 말을 못 하겠는데 자, 따라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땀나죠? 네, 이렇게 앉아서 걷기 운동이에요. 자, 다 1분이 됐습니다. 자, 2번째 했는데 어떠세요?
힘들죠. 걷는 게, 그것도 앉아서 걷는 게 이렇게 힘들 수 있나, 이런 거를 아마 처음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 이게 뭐 운동이야, 처음에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한번 1분씩 2번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다들 침묵하고 계세요. 내가 걸릴까 봐. 자, 이 앉아서 걷기 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산소성 근력 운동입니다. 우리가 흔히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운동을 반복할 때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소비하거든요. 근육은 우리가 포도당을 소비하는 시점에서부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근피로물질이 쌓이기까지 우리가 근육을 계속 움직이는 동안 또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끌어올리죠. 체온을 올려주고요. 혈액의 순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지금 저 숨찬 것처럼 폐 기능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대사 기능을 끌어올리면서 근육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굳이 포도당 조절에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 조절 플러스 여러 가지 혈압이라든지, 그리고 기초적인 관절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쳐줄 수 있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 이렇게 앉아서 걷는 운동은요, 허리 디스크가 있으시거나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제가 추천을 많이 하는 운동인데요.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자꾸 무리해서 그렇게 자전거를 타려고 하고 계단을 올라가시려고 하고 등산을 가시는데, 그러면 무릎이 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산에만 갔다 오면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것도 안 좋지만 내려올 때 내 무릎 관절에 엄청난 내 체중이 다 모여서 쏠리면서 관절의 압력을 점점 증가시키고 연골을 압박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계단 보이시면 무조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열심히 찾아서 타세요. 무릎 운동은 따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운동은요, 당뇨도 있고 나 관절염도 있다 하시는 분들 아주 이중 세트로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운동은 새싹 운동이에요. 이게 일어서서 해야 되는데요. 약간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불태우는 그런 느낌도 나고요. 약간 뭔가 만세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만세 운동인데, 자, 한번 천천히 일어나 볼까요? 자, 이렇게 일어나셔서,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이렇게 일어선 상태에서요, 발 뒤꿈치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발끝은 시옷자로 앞에를 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냥 까치발 운동처럼 들었다 놨다 할 건데, 발 뒤꿈치만 붙여주는 이유는 허벅지 안쪽을 붙이면서 종아리를 업 시켰다가 다운 시켰다가 하면서 허벅지 근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 하듯이 만세 할 때 까치발을 들어서 올려주시고, 그렇죠. 다시 내려오시면 돼요. 다시 만세 다운, 만세 다운, 만세 다운. 자,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반만 올리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 대신 뒤꿈치는 반드시 붙이고 계세요. 뒤꿈치는 반드시 붙이고 가슴을 쭉 펴시고, 그렇죠. 종아리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좋아요. 올리고 내리고. 나는 어깨가 아프다, 어깨 관절 질환이 있으시다 하신 분들 높이 올리지 마세요. 어깨에 좋지 않고요. 그대로 요만큼만 올리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어깨 질환 있으신 분들은. 자, 계속 다리는 만세 들어주고, 만세 들어주고. 자, 뒤꿈치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세 들어주고, 만세. 보통 우리가 까치발 들기라고 알고 있는 이 운동은요, 뒤꿈치를 붙이고 앞꿈치를 살짝 벌려주기만 함으로써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요. 어떻게 해요? 허벅지 근육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교수님 어떠세요? 아주 좋은데 이게? 예, 아주. 저기 저는 숨차 죽겠는데 너무 잘하세요. 발가락에서부터 네. 엉덩이, 네. 그다음에 저 어깨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네. 시작이 돼가지고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박정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동의 장점은 뭐냐면요,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길러주는데도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 운동이에요. 사실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허벅지 뒷부분하고 장경인대라고 하는 고관절 왼쪽에서부터 외측에서부터 무릎까지 연결되는 큰 인대군이 약해질수록 허벅지의 근육이 빨리 빠지고요, 균형 감각을 상실해서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면 부상당하죠. 2차 부상 생기면 또 빠진 거, 삔 거, 부러진 거 치료해야 되죠. 그거 치료하는 동안 못 움직이니까 또
살이 찌고 근육은 더 빠지고 당은 올라가죠.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안전한 우리 집 안방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만세 할 수 있는 당뇨를 이기자 만세 할 수 있는 이런 운동 얼마나 좋아요. 그쵸?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다 쉬우자. 발이 중요합니다. 발이 포인트예요. 자, 다리 이렇게 하고 까치발 아니고요. 뒤꿈치는 붙이고 앞꿈치는 띄워서 허벅지가 완전히 붙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만세 하시면 돼요. 어깨 아프신 분은 앞으로 나란히 정도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만세. 좋아요. 다시 후. 후. 좋아요. 자, 앞꿈치로 들었다가 뒤꿈치로 중심이 왔다가 발바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요. 족저근 쪽에서 만세할 때 이때는 앞꿈치에 힘이 들어가고 내려올 때는 뒤꿈치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발바닥 근육을 골고루 써주는 운동이에요. 다시 하나, 자 우리 20개만 해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잘하시는데요. 여덟, 제가 힘든데 너무 잘하세요. 아홉, 다시 열, 자 10개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좋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해가요. 여덟, 좋아요. 아홉, 열. 와, 저 땀나는 거 보세요. 저 운동 자주 하는데요. 여기 안이 조금 더운 것도 있지만 운동되죠? 네, 운동돼요.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님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저 집에 가야 될까 봐요.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아우, 왜 이렇게 이게 운동이 되죠. 예, 우리가 솔직히 밖에 나가서 꼭 걸어야만, 등산을 해야만, 뛰어야만 근육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나니까 허벅지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종아리도 왠지 단단해지는 느낌이 그렇게 드시죠? 예, 주님 잠깐 앉아보실까요? 우리 잠깐 1분만 쉴게요. 1분만 쉬고요. 자, 근육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하고 나니까 근육도 떨리고 숨도 차죠. 이런 게 바로 유산소성 근력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소를 하면서 근력은 한 30-40%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실내에서 하기 좋은 적절한 운동. 보통 아까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대사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추운 겨울에 새벽 시간에 하는 운동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복 운동이라든지 새벽 시간에는 이런 운동이라도 조금 피하시고요. 점심 드시고 나서 1-2시간 후에 이렇게 유산소성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한 달만 꾸준히 해주셔도 내 몸에 어떤 이런 기초 대사량이라든지 모든 근육의 상태라든지 심장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좋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사 기능을 좋게 만드는 데에는 운동만 한 게 없죠. 제가 강연을 자주 하는데 자꾸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교수님, 뭘 먹어야 건강해집니까? 뭘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뭘 먹어야 건강해질까요? 운동이 너무 좋죠? 네. 근데, 맞아요. 저는 너무 열심히 해봐요. 지금 오버가 돼가지고 소매 걷어야 되게 생겼어요. 뭘 먹어야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먹는 게 너무 풍족하고 사실 너무 과식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안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라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하루에 3끼 꼬박 안 챙겨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당량을 소분해서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거 외에 너무 고칼로리, 고칼로리의 무슨 약간 GI 지수가 높은 이런 혈당을 수직 상승시키는 이런 음식들 있죠. 흰 쌀밥이라든지 무슨 빵이라든지 뭐 기름기 많은 이렇게 튀긴 음식이라든지 이런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은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다 보니까 그만큼 인슐린이 확 늘어나서 인슐린 분비량이 높아져서 혈당을 급격하게 또 끌어당기면 떨어뜨리면 얘가 배가 또 고파요. 그래서 건강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사는 동안 아주 가장 적은 양의 인슐린을 쓰고 살면 성공한 것이다. 내가 평생 사는 동안 가장 적은 인슐린을 쓰다가
죽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사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혈당을 자꾸 올리다 보면요. 체지방이 쌓이고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의 관계 때문에 체지방이 쌓이고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면 우리 몸속의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런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다가 혈전 덩어리나 이런 것하고 엉기게 되면 그게 바로 혈관 질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뇨병은 2차 질병이 더 무서운데 유산소 운동하고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 목마르죠? 자, 물 한 번씩 드세요. 물 한 번씩 드세요. 물을 많이 마셔주면요. 또 운동 후에 물을 마시게 되면 체액이 늘어나고요. 체액이 늘어나면 끈끈한 피의 점도를 조금 떨어뜨려 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물 좀 드시고 자, 조금 이제 괜찮으셨죠? 자, 저희 생수병 하나씩만 주실 수 있을까요? 생수병을 제가 마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 마시고 조금 이렇게 돌리는 운동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 오고 우리 온라인 캠프 함께 하시는 분들 500ml 생수병 없으면 그냥 요만한 작은 컵도 괜찮아요. 양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생수병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걸 가지고요. 이렇게 원을 그려서 허벅지, 허리, 엉덩이 근육, 가장 큰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네, 교수님 여기 하나. 네, 저희도 마실게요. 이거 무거우니까요. 마셔갖고 없애야 돼요. 일단 마셨어요. 더 마셔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거 다시 일어서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 그리기 운동이에요. 원 그리기 운동인데 사실 다리는 어깨 너비 정도로 그렇죠. 교수님은 앞을 보고 하시고 제가 옆을 보고 할게요. 자, 어깨 너비 정도로 이렇게 벌리시고요. 엉덩이를 뒤로 빼요. 그렇죠.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빼시는 거예요. 아니면 숙이시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가 되냐면 이게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이 자연스럽게 살짝 구부러지는 자세예요. 그렇죠. 이 무릎이 많이 안 구부러져도 돼요. 엉덩이를 뒤로 빼고 어차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올리면 등 근육이 벌써 나 어떻게 큰일 났는데 신호를 보내요. 여기서 시선은 정면을 보세요. 정면을 보시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크기. 저는 수박이고요.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은 사과, 배를 좋아하시는 분은 배. 내가 좋아하는 과일 크기의 원을 그리세요. 하나, 둘, 그렇죠. 이때 상체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막 이렇게 열심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 허리가 버티는 동안 상체, 견갑 주변의 근육, 날개뼈 주변의 근육을 움직여줌으로써 복부하고 허리 그리고 허벅지가 버티는 힘을 키워주는 유산소성 근력 운동이거든요. 엉덩이 뒤로 뺀 상태에서 자, 상체는 가만히 팔만 조그맣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반대로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우리 어머님은 운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기 두 어머님은 인상이 완전 찌그러지셨는데 이게 허리도 쓰고요. 골반도 쓰고요. 허벅지도 쓰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평소에 등 근육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등 근육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 등에 근육이 있긴 한 거야? 느끼면서 사세요? 등에 근육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허리 커브만 이렇게 제대로 잡아줘도요. 척추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 근육들이 긴장을 합니다. 여기서 가슴을 펴고 시선을 앞에 보고 견갑, 요 팔만 이렇게 어깨만 돌려주는 운동을 하시면요.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한테도 어깨를 강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만 않으면 돼요.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 관절에 안 좋기 때문에 무릎은 그대로 두고 내 엉덩이를 뒤로 빼야 척추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원을 조그맣게. 만약에 어깨가 좀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은 원을 작게 그리면 작게 그릴수록 좋아요. 만약에 원을 크게 그리려고 하면 되지도 않겠거니와 이게 상체가 자꾸 이렇게 움직여버려요. 자,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10번만 해도 어지러워요. 자, 우리 어머님 상체를 고정하시고 자, 양팔을 모아서 팔만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어이구 잘하시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요렇게. 아니, 우리 교수님은 운동을 설명만 해주시면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그냥 서서 구경하고 싶어요. 우리 교수님 잘하시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체중을, 무릎을 조금 피세요. 무릎을 조금 피시고요. 가슴을 내미세요. 그렇죠. 무릎을 펴고 가슴을 내밀어서 계속 원을 천천히 그려주시면 돼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10개 그렸다가, 왼쪽으로 10개 그렸다가, 그렇죠. 저렇게 하시다가 힘들면 따가지고 마셔요. 아니요. 그 땀나죠? 땀나고, 물 마시고. 이게 얼마나 좋은 대사 기능입니까? 그럼요. 아유, 재밌게 해야 돼. 네, 아유, 산을 왜 가? 산이 있으면 돌아가야지. 그럼요. 물도 마시고. 이게 운동하면서 마시는 수분은요, 체액 보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운동하면서 배출되는 땀은요, 우리 몸속에 노폐물하고 찌꺼기를 다 배출시켜줄 수 있는 좋은 땀이에요. 사우나 가서 흘리는 땀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땀이 나는데, 왜 우리 이렇게 뛰고 나면 피부 갑자기 뽀얘지는 느낌 났잖아요. 아, 요즘에 샤넬 주사, 배곡 주사 이런 거 돈 많이 주고들 맞는데 운동 한번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물 한 번씩 마실게요. 자, 다시 이제 물 좀 드시고 호흡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등과 허리를 튼튼하게, 그리고 허리에, 허벅지에 가장 큰 근육이 버티는 힘을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그리기 운동입니다. 자, 다시. 자, 다리는 어깨 너비. 자, 중요한 거는 엉덩이를 뒤로 빼세요. 뒤로. 그래서 무릎이 아주 살짝만 구부러지는 거예요. 무릎은 살짝만. 무릎 살짝만 구부려 보세요, 어머니. 그렇죠. 이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자, 원을 내 어깨 높이에서 그리는 거예요. 저는 수박을 좋아하니까 이만하게 그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반대쪽으로. 하나, 둘, 가슴을 내미셔야 돼요. 가슴 내밀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허리를 펴시고 가슴을 내미세요. 여덟, 아홉, 열.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람 잡는다. 다시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우와, 우리 어머니 제가 지면 안 되겠어요. 여덟, 아홉, 열까지 거,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한 번 더 갈게요. 하나, 둘, 좋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온몸이 다 쑤시죠? 자, 어떠세요? 네, 어깨면 어깨, 등이면 등, 복부면 복부, 허벅지면 허벅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데 숨까지 차요. 이런 게 바로 당뇨인을 위한 부작용이 없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강도도 이 정도면요, 내가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안전하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그냥 내기식으로 서로 마주보고 재미있게 할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가 더 많이 하나 내가 더 많이 하나 내기하다 보면 운동이 힘은 들지만 약간 우리 왠지 내기, 게임 이런 거 들어가면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시기에 너무 좋은 운동이고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운동은, 자, 물 한번 드시고 여기 의자에 다시 앉아볼게요. 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 물을 마시면 땀 배출도 잘 이루어지지만 그만큼 체액이 보충됐을 때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혈액, 체액이 증가되는 시점에서부터 벌써 우리 몸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3리터 정도씩 드시기를 권장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냐면요, 이런 500ml짜리 생수병을 6개를 갖다 놓고요, 매직펜으로 번호를 써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에 눈 떠서 눈 감고 잘 때까지
1번부터 6번까지 생수병을 다 비우지 않으면 못 자. 네,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병을 한 번에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10분 단위로 한 번씩. 아까 운동하다 보니까 어머니 지금 5분 단위로 지금 계속 마시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마시면서 1번 끝나면 밟아버리고 2번 끝나면 밟고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비우고 주무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한 달만 해보세요. 벌써 포도당 수치가 운동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자연히 떨어집니다. 혈당이 높을 경우에 혈액의 점도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설탕피라는 거죠. 피에 설탕기가 많아요. 이거를 혈액을 증가시켜주면서 혈관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깨끗한 생수, 물 섭취예요. 주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인이 많은 차, 이파리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생수를, 순수한 생수를 수시로 계속 약이다 생각하고 마셔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물도 마시고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인데 저도 지금 땀나는 거 보세요. 저는 솔직히 먹고 싶으시죠? 네, 한 모금씩 드세요. 저는 원래 가르치는 전문인데 와가지고 제가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하니까 재미있고 너무 좋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요. 킹콩차기 운동이에요. 킹콩차기 운동은 뭐냐면 다리를 들어서 팔과 다리를 교대로 탁 터치해 주는 건데 이게 모습이 마치 화난 킹콩 같아요. 킹콩 어떤가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킹콩이 화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러다가 이렇게 하고 막 그러죠. 킹콩이 자 다리를 들어서 내 무릎 높이까지 반대쪽 다리를 들어서요. 팔로 뒤꿈치를 땅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리고 땅 치고 올리고 이때 가슴을 쭉 펴시고요. 허리를 펴고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중요한 거 반드시 허리를 피셔야 돼요. 제가 옆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바닥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바닥으로 들어가요. 점점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예요. 근데 허리를 펴셔야 돼요. 허리를 펴시고 자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 둘. 허리를 펴면 코어에 자동적으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리를 끌어올릴 때도 내전근, 내측 광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안쪽 근육을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하거든요. 자, 배 가슴 내밀고 나 화났어요. 나 화가 많이 났다는 거를 보여주세요. 킹콩인데 화가 났어요.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앞에 보고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솔직히 요즘에 스트레스 풀 때 없잖아요. 솔직히 조금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남편이면 남편, 친구 중에 조금 이런 애 얄미운 애들 있으면 걔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에이씨 저는 남편이 별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이고 그냥 너 좀 맞아라 이런 식으로 하셔도 재밌고 스트레스가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거는 호흡차죠. 자, 전신을 쓰는 운동이고 허벅지 근육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운동입니다. 화난 킹콩 운동 이거는 수시로 해주시면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죠? 다시 하나, 둘, 셋. 다리를 높이 들수록 좋아요. 허리를 곧게 핀 상태에서요. 그렇죠?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10개만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나 화났다.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때요? 우리 어머님 집에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허벅지가 지금 다다다다다 떨리는데 괜찮으세요? 자, 네, 그럼 또 물 먹어야죠. 자, 운동이 좋은 거는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요. 체온을 올려주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사실 자가적으로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운동, 자가적으로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운동밖에 없어요. 몸의 체온이 상승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바이러스라든가 노폐물 이런 찌꺼기들을 면역세포들이 잘 처리해 줄 수가 있겠죠. 체온이 낮아지고 가만히 있고 움직임이 없을 때 우리 몸속의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럼 안 되겠죠. 체온을 올려주세요. 어떻게? 사우나 찜질방 말고. 반신욕 말고. 반신욕도 물론 좋지만 내가 스스로 직접
근육을 움직여서 체온을 올려주는 것이야말로 내 몸속의 대사 기능을 증진시키고 당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운동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 보통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면서도 도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미있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방송 보신 분들 친구분들한테도 알려주시고 너 뱃살 빼고 싶다 그랬지? 이거 해. 이거 끝장나. 아니면 너 허벅지 근육 만들고 싶다 그랬지? 근데 무릎이 아프다 그랬지? 그러면 이거 해. 무릎도 안 아프고 허벅지 근육은 근육대로 키워주고 그리고 허리를 곧게 펼 수 있는 척추 주변의 근육과 그걸 버티고 있는 골반의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우리 몸속 대사 기능을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런 운동을 자주 하시고요. 내 몸을 자꾸 움직여서 인슐린을 적게 써야만 내가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우울증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수님이 너무 좋은 포인트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체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해요. 그런데 이거를 저기 TV의 전문가나 누구 운동선수들이 한다고 그걸 보면서 다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 내 근력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오버가 되면 벌써 근육이 다치거나 손상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 운동은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고 하루 만에 포기해버리는 불상사가 생기는데요. 운동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앉아서 걷기도 처음에는 30초. 30초도 힘들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20초. 계속 하다 보니까 20초 이제 할만한데? 그럼 그 다음날부터는 30초. 30초, 이제 좀 할만한데? 그러면 40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가시면서 각각 1분씩 쉬는 시간을 주시고 5번 정도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아까 만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한 10번 했더니 벌써 종아리가 후들후들하고 허벅지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서 끝. 1분 쉬었다가 다시 하시고. 두 번째 하려고 그러니까 10번도 못하겠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1분 쉬시고. 그렇게 같은 운동을 5세트씩 계속 반복하시면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혈당 관리, 그리고 대사 관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피부 미용까지 한 번에 세 마리가 뭐야? 4마리? 5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니까 해보시고 올겨울에 우울증, 아픈 거 다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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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요, 아까 이렇게 병을 잡고 등 돌리는 운동이었어요. 근데 제가 포인트를 좀 보여드리면 허리를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무릎만 아프고 이게 무슨 운동인지 모르겠어요 하세요. 이거는요, 무릎은 가만두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무릎은 아주 살짝 구부리는 둥 마는 둥. 그래서 허리를 곧게 뻗티게 한 상태에서 팔을 움직여서 등 근육과 복부에 버티는 힘, 허벅지에 버티는 힘을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10번, 오른쪽으로 10번 했더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쉬세요. 아이고, 나 죽었다. 그리고 다시 하세요. 이걸 5세트. 5세트 하시면 그날 운동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등하고요. 전신이에요. 등하고 허벅지 버텨야 되잖아요. 복부가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있으려면 배에 굉장히 복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 내장 지방 타파하는데 유산소 운동만큼 좋은 게 없는데 유산소 운동 플러스 복부의 근육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합리적이죠. 네. 예, 우리 어머님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고 관심도 많으셔서 네, 제가 안 힘든 척 하면서 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도 오랜만에 운동해 보니까 너무 힘들고 하지만 개운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운동 자주 해보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따라하려고 해봤는데 조금 내복을 한 겹만 입었으면 이제 좀 했을 건데 아까 저 오른쪽에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 어머니 그 초심을 절대 잃지 마시고 한 일주일 하고 나서 재미없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네, 맞아요. 운동은 꾸준히 네.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하는 거는 의미 4가지. 네. 이따가 마치고 적어 드리라 그럴게. 우리 김선우 교수님한테. 네. 우리 김선우 교수님 같은 분하고 뭐 매일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참 열심히 따라할 수 있는데 내일부터 김선우 교수를 못 뺀다 하더라도
오늘 배우신 게 굉장히 쉽고 따라하기 좋은 유산소 운동이고 근력 운동이 섞인 것들이라서 좀 오래오래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이 제일 중요한 거는 위험하지 않다는 거. 밖에서 하시는 게 아니니까. 자,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혹시 질문 들어온 게 있으면 화면에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킹콩 운동. 자, 요거 질문 맞죠? 그 제일 위에 있는 거부터 하면 되죠? 지금 치고 있는 거. 위에 있는 성함은 질문을 주신 분의 성함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김강훈 회장님께서 제일 좋은 질문을 올리신 분께 상품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길주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허리가 좋지 못해도 서서히 하면 될까요? 교수님 어떠세요? 허리가 좋지 못해. 너무 좋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모든 운동이요. 허리의 C자 커브를 유지하고 하는 운동이에요. 등 구부리고 하는 운동 한 개도 없었죠. 그런데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뭐 전방전이증 같이 척추뼈, 특히 요추나 이런 쪽에 디스크가 발생하셔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요. 허리에 원래 생긴 커브 모양을 잘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허리가 생긴 커브 모양을 딱 유지를 하면 벌써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긴장을 해요. 이 상태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뼈를 보호하면서도 버티는 근육의 기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추천하는 운동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무리하지 않게 강도만 낮은 강도에서부터 조금씩 강도를 올려가면서만 해주신다면 허리 통증 치료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허리가 안 좋다는 병이 대표적인 게 이제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 그러죠. 그다음 또 하나가 척추 협착증,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은데 원래 그 질환 자체는 근육과는 관계없이 생기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생겨서 통증이 유발되면 2차적으로 반드시 척추 주변의 근육들의 위축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척추를 중심으로 배 쪽과 등 쪽의 근육의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척추의 2차적인 손상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하는 거는 그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척추 질환에 의한 통증이나 그 운동 제한을 해소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 바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프니까. 천천히 해서 강도를 올려가는 거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원인이 되는 척추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들어온 게 있나요?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으면. 예? 현장에서? 혹시 질문 이게 현장에서 주실 분 있으시면 주시고요.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예, 마이크 받고 해 주십시오. 성함 이야기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 어르신들 생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무릎이 많이 약해져 갖고 걷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한테 어르신들 무릎 강화 그 운동 요법을 배우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가르쳐 주시면 제가 어르신들 모실 때 운동도 가르쳐 드리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선생님. 예. 오늘 배웠던 첫 번째 동작, 앉아서 걷기 운동은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디스크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던 분들, 처음에는 다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다리가 한 5cm? 5cm도 띄우기 힘들 거예요. 무릎을 배꼽까지 올리는 거는 고사하고 5cm만 띄우는 것도 힘들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가슴을 펴고 턱을 당겨주는 것. 지금 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딱 곧게 펴고요. 가슴 내밀고 턱을 당겨보세요. 이 자세만 해도 벌써 어때요? 허리에 힘이 딱 들어가죠? 여기서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릎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근육을
골반 근육으로 보고 있어요. 골반 근육량이 부족한 분들이 주로 관절염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허벅지 앞뒤 근육 중에서도 특히 햄스트링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운동은 곧바로 여기서 저희가 다 알려드리긴 힘들지만 오늘 배우셨던 1번 제자리 걷기, 앉아서 제자리 걷기 운동은요. 20초, 30초, 40초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고요. 주의할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현장에서 무릎 아프신 분들을 많이 운동 지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잘못된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등산이 무릎에 좋다. 계단 오르기가 좋다. 왜 허벅지 힘을 키워주니까 자전거 타야 된다. 막 이러시는데 사실 고관절의 비대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무릎 관절의 염증이나 무릎 관절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골반 근육이 왼쪽은 세고 오른쪽은 약한 경우 자전거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더 아프겠죠. 그래서 고관절 비대칭에 의한 무릎 관절염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라던가 등산, 계단 오르기를 하시면 골반의 염증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이렇게 양쪽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우리 저번에 여름 캠프 때 했던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10cm 정도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주시면 무릎에는 체중의 부하를 전혀 주지 않고 그리고 근육만 쏙쏙 골라서 운동시킬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쉽고 재미있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이제 무릎 관절의 통증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관절염 때문에 오거든요. 이제 퇴행성 골관절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단순하지는 않고요. 방금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비대칭된 근육의 힘을 균형을 맞춰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그러한 퇴행성 질환을 치료할 때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서 가능하시다면 진료를 받고 필요한 약물을 소량, 필요한 최소한의 약물을 또 치료를 병행을 함으로써 그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마침 이 현장에 와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정도로 심한 무릎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처럼 제가 보이는데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지금 안 아플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 그런 일을 나중에 겪지 않습니다. 그거는 손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릎 관절의 안정성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근육들을 강화시켜주고요. 균형을 맞춰주고 하는데 미리 신경을 써주신다면 훗날 4, 50년이 지나가도 무릎 관절의 통증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시는 게 옳다. 그런 말씀을 제가 부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고요. 아마 그 상품을 주는 질문은 김강원 회장님께서 줌을 통해서 예. 후보 또 한 분 계셨다. 예. 마이크 좀 주시죠. 예. 저분 질문을 마지막으로 할까요? 3시 5분이라서. 예. 어머니 질문해 주세요. 오늘 너무 좋네요. 저기 물을 3리터 먹으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뇨 약을 먹다 보면 또 그 물까지 포함한 건가요? 네, 아니면 하루에 섭취하시는 모든 물의 양을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500ml 생수병에다가 번호 매기기. 그러니까 1, 2, 3, 4, 5, 6 하면 3리터거든요. 그래서 6번까지 차례대로 그냥 오늘 하루 동안 6번까지 다 마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 먹을 때 물도 포함해서 그렇죠. 포함해서 드시는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또 저 나트륨 혈증 같은 게 생겨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막 1리터를 한 번에 드시겠다고 이 고통을 자주 자꾸 물 먹는 게 어렵잖아요. 자꾸 먹느니 내가 한 방에 마셔버리겠다 이래가지고 막 1리터를 한 번에 막 숨 참고 막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하루 종일 마시다 보면 주무시는 시간 제외하고 6병까지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아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제로 몸에는 수분이 모자란데 갈증을 잘 안 느낍니다. 그게 시상하부에서 갈증 느끼는 능력이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나이 드신 분들은 피부를 만져보거나 그러면 말라 있습니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탈수가 나이가 들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고요. 혈당도 올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탈수 자체가 세포의 노화를 촉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양의 물을 드시면 여러분들은 그 물이
양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은 만큼 또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필요 없는 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됐고 다음 지금 세션에 교수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진행할 우리 교수님 계시니까 너무 재밌죠. 더 있으면 좋겠죠.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세션 마치고 우리 뒤에 또 그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그 다음 세션을 진행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도 교수님하고 같이 세션을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대단히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세션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